안녕하세요. 속보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주식시장에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좀 다소 좀 불길한 징조의 썸네일을 가져왔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제가 속보유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글을 올렸는데요. 증시에서 좀 이상 조짐이 발생했다. 단기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한데 베팅하는 것이 아니고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보면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가 갑자기 19.9%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최근에 AI 관련된 팀에서 가장 부각받았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어제는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되는 그런 이상현상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연초에 280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1000불까지 단기간에 3배나 주가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관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했는데 어제 흐름을 보면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저와 같이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클럽 H 대화방이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HMCI 까치밥이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거는 다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격론이 벌어졌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잠깐 쉬어갈 필요도 있겠다. 혼란스러운 구간을 거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이 AI 바이오와 관련된 주식들로 이동하면서 AI 팀은 계속 가겠지만 약간 둔탁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제 블룸버그의 메인 뉴스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블랙스완을 기다리는 ETF가 99.9% 급락했다라는 건데요. 그냥 완전히 망했다라는 이야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좀 불안해. 이거 세상 망할 것 같아. 곧 있으면 코로나나 아니면은 금융위기 같은 거 한번 빵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좋을 수 있는 거 없나? 라고 생각하는 분한테 딱 적당한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ETF가 얼마나 빠졌는지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502에서 지금 0.6까지 빠지니까 이거 얼마나 빠진 겁니까?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면은 99.8% 급락했습니다. 완전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ETF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망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인기를 얻을 수 있는 ETF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용하냐면요. 풋 옵션을 사는 거예요. 곧 망하니까 풋 옵션이 대박이 날 거니까 그 풋 옵션을 사는 거죠. 마치 복권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망한다라는 사람들이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뜨거웠다라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가드를 완전히 내려버린 투자자들이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넘쳐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가드는 올려야죠. 그런데 가드를 완전히 내려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런 거예요. 노랜딩 가능성? 이게 계속 높아지는 거죠. 노랜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런 거 갖다 버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좀 너무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급락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과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M7으로의 쏠림이 진짜, 이럴 수가 있나? 61%가 M7만 주식이지, 딴 거 다 갖다 버려!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쏠림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하고 있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지수는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죠. 너무 괜찮은데 그냥 걱정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이 그림에서도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림을 또 봐도요. 투자 증급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도 2021년 이후로 최저 수준입니다. 그때 가장 버블버블했던 수준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갑자기 옛날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요. 칼퍼스라고 하는 전 세계 가장 큰 연기금의 소식인데요. 운용사가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테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풋 옵션을 복권처럼 계속 사는 그런 펀드를 하나
가입해놔야겠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고 싶어 라는 펀드를 가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인베스트라는 나심 탈레브가 자문하는 그런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와 외곽의 풋옵션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테일 리스크, 아주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이익이 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펀드였던 거죠. 그런데 이 펀드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 펀드를 청산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직전에 청산을 하다 보니까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동차 보험에 한 10년 동안 가입하고 계속 보험료를 냈는데 사고는 안 나니까 아이 뭐 보험을 뭐하러 가입해야 하고 보험을 끊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캘퍼스가 이 펀드를 상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률이 3,600%가 됐을 거다라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 소식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2020년 4월 달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인데요. 참고로 이분이 나심 탈레브고 이분은 아직도 미국이 망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있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훈은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오면 오랜 시간 동안 위기가 안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펀드들은 결국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올 것 같고 시스템이 붕괴될 것 같고 뭐 텔레 패권이 무너질 것 같고 뭐 AI 버블 꺼질 것 같고 등등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에 베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있는 거죠. 베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보고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중이 내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현금을 일부 확보해 두시는 전략, 비중이 전혀 없다 그럼 좀 기다렸다가 빠지면 사자 이런 생각, 그리고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차라리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례는 이미 AI 버블 시대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저도 계속해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제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레버리지에 대해서 저만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녹여낸 거니까요. 주말에 쉬시는 동안 꼭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